한국은행이 오늘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동결이네요. 아, 동결을 또 역대 최장 1년 반째 3.5% 동결. 뭐 예상하셨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지금 네. 궁여지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궁여지책이다. 한국은행은 네. 금리를 사실은 국내 경기 여건을 보면 그 수출 기업 빼고 내수나 아니면 경기를 보면 네. 이자율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하고 안 그래도 미국 금리 상단하고 지금 2%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먼저 내리면 너무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고환율인데 네. 환율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물론 금리 차이만 갖고 환율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벌어진 현상은 수출이 매우 잘 된다고 하는데도 환율이 그렇죠.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그 동결만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금년 9월에 있을 FOMC? 미국 FOMC에서 0.25% 정도 내리면 그때 가서는 따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를 좀 못 내리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있고 이게 좀 읽혀지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그동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경기를 바라보면 그래야죠.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물론 미국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수출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수출이 잘 돼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제 고환율이니까 더 잘 벌어들이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그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 얘기,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어서 우리 경기 좋아질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쓴 적도 있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뭐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달러 값이 좀 싸져야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떨어져야 상식. 되는데 지금은 희한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그게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그 달러를 수출 기업들이 벌어옵니다만 외국의 주식 투자나 뭐 금융 상품 투자에 달러가 또 빠져나가는 수요가 매달 2조 원 정도는 있다 보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죠. 계속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은 한은과 뭐 금통위를 다 묶어서 표현한 거겠습니다만 정권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을지 모르나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미국 금리에 아무래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EU나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금리를 조금 내리긴 내렸죠. 그 유럽은 워낙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기는 했는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없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최근에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니까 9월쯤 내릴 것 같은 힌트를 약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시장 판단은 9월 금리 인하를 좀 과반 이상 할 거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9월에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뭐 10월에 내리고 금통위에서는 따라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미국 연준이라고 정권으로부터 100% 독립되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바이든 지금 행정부니까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9월쯤은 좀 금리를 내리기를 희망할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바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미국 고용과 관련한 통계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실업률이 올라간 통계들이 나왔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0.25 정도는 내릴 수 있겠죠. 9월에. 그래요. 이것도 정치에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경제를 역동적으로 바꾸겠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국민연금 얘기를 저희가 좀 이어서 해보면 국민연금의 올해 누적 수익률이 10%에 육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예. 이거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냐. 물론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부분 특히 미국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S&P 500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계속 경신하고 있군요. 아니 그러니까 S&P 500이 5,500을 지나서 어제 5,600을 뚫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뜨겁네요. 미국은. 국민연금이 1,00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면서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채권도 많이 사고 주식도 많이 사고 국내에도 뭐 한 운용 자금의 10% 중반대는 한국 주식도 사고 그리고 부동산 등의 이른바 대체 투자도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하죠. 근데 특히 미국 주시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채권이 괜찮잖아요. 채권값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지죠. 근데 거의 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장 금리는 좀 내려갔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입니다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사실상 내려갔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가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는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시장금리는 많이 내려갔어요. 다른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채권도 좋았고 그런 데서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상반기에 10% 수익은 매우 잘했고 매우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어요. 걱정이요? 왜 좋죠? 너무, 국민연금 잘 되면 좋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요? 리스크 분산을 조금 덜 한 거 아니야? 뭐 그거는 근데 기금운용본부에서 알아서 잘 했겠죠. 잘 해야 될 텐데 투자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좋다. 그럼 우리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좋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 주식 이 평가액이 9조 원 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평가액이 늘었으니까 뭐. 반도체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반도체가 워낙 포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훈풍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 4.7%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배를 했네요. 상반기에 10%니까 사실은 4배 한 거죠. 10년 평균의 4배 정도를 올 상반기에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왜 이렇게 높지? 하는 갸우뚱도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근데 캐나다 연금이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 10%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지는 않죠. 근데 10년 정도 평균을 냈을 때 높으면 그건 잘한 거고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의 평균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일단 제가 지방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좀 옮겨올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피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네. 뭐 NPS라고 합니다만 NPS는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투자를 좀 받으려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네. 사실은 한참을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찾아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정말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조금 인천공항하고 가까운데 네.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옮겨올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 기금운용본부에 올해는 매우 잘했습니다만 그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네. 보다 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력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도 좀 아쉽다. 네. 뭐 이 전주까지 내려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이들 그만뒀어요. 그래요? 많이들 그만두고 인재들이 좀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일손이 좀 부족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원인을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국내 주식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지금 2,800을 넘어서 코스피가 2,90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아마 상승으로 출발한 것 같던데요. 네, 보니까 2,887.73. 오늘도 지금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대략 한 150조 원 이상을 국내 주식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 2분기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평가액이 9조 원 정도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죠. 왜냐면 국내 주식도 조금 올랐죠. 근데 반도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의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평가액도 오른 것인데 근데 국내 주식이 오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게 만약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렇죠. 잘 됐으면 연금 좋겠다 고갈을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렇게만 간다면 근데 상반기에 10% 그렇다고 하반기에 또 10%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전 국민들이 다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